네, 병렬 운전 보기 전에 아까 단절 개수를 얘기할 때 여기 베타 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 그냥 베타라고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E1하고 이제 E3가 위상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얼마큼 알파만큼 생겼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180도죠. 그래서 파이입니다. 그죠? 파이. 전체가 파이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단절 비율이 뭐예요? 전체 파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이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전체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베타를 곱한 게 어떻게 돼요? 실제 얘가 갖고 있는 각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10분의 9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0.9파이가 실제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가 0.1파이가 되는 거죠. 0.1파이가 되고 그걸 아까 제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건 알파 파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다시 이 부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병렬 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병렬 운전은 크기가 다른 경우는 우리가 계좌 전류가 변했을 때, 계좌 자속이 변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는 여기가 계좌죠. 계좌 회로에 IF가 이렇게 뭐 흘러가면 여기 RF에서 계좌 자속 파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 기전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뭐 정확하게 쓰면 4.44에 FN 파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건성계수가 있으면 KW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파이에 의해서 뭐예요? 파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우리는 이 전압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제 회로의 그 병렬 회로의 등가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E1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E2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고요. 동기 임피던스 ZS인데 이거는 뭐 그냥 XS라고 해도 문제는 없겠죠.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순환 전류가. 자, 가정을 하기에 E1이 E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C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두 개의 차이죠. E1 빼기 E2의 차이만큼 해서 두 배의 ZS만큼의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표시하면 두 배의 ZS의 델타 E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무효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무효 순환 전류는 결국은 이제 이원 발전기에서 이렇게 무효 순환 전류가 IC가 흘러가서 E2 발전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이쪽에서는 그 무효 전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역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고 여기는 무효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역률이 오히려 좋아진다. 자, 그래서 역률로 보면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나오는 증가하는 부분에서 역률이 감소하고 이쪽에는 역률이 증가하더라.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두 개의 평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우리가 평형을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위상이 다른 경우인데 위상이 다른 경우는 이제 원동기 속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상이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상으로 이렇게 이제 기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위상차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냐?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벡터들을 한번 보면 E1하고 E2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자, E2에서 벡터가 이렇게 위상이 원래 이상보다 델타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E2를 그려보면 이렇게 E2 프라임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 같아요. 그죠? 여기 크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E2 프라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이제 그 기전력의 차이는 E1에서 E2 벡터의 차이가 여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된 벡터입니다. 요 벡터. 이 벡터인데 요걸 그대로 옮겨가면 요런 벡터가 되겠죠. 똑같은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시 한번 보면 요 델타에 대해서 2분의 델타만큼 우리가 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반을 잘랐으니까. 자, 여기를 반을 잘랐다 치면 자, 반을 잘랐을 때 2분의 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E에 대해서
사인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E2에 대해서 사인 2분의 델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 이 부분하고 그죠? 또 이 부분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2를 곱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C 전류라는 게 위의 식에서 보겠습니다. IC 전류라는 거는 결국은 두 배의 ZS의 델타 E인데 델타 E가 두 배의 E의 사인 2분의 델타가 되고 여기가 그죠? 델타가 되고 2분의 델타가 되고 여기가 두 배의 ZS가 되니 약분하면 ZS의 E의 사인 2분의 델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기와 전류하는 거는 뭐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요 지금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 전력은 뭐냐? 결국 동기 발전기의 상호간에 주고받는 전력인데 이것도 뭐 결국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고받는 전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이제 수수 전력 P를 갖다가 우리가 델타 1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델타 1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EA나 EB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EA, E1 이렇게 E1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죠? I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원래 P라는 게 P는 VI 코사인 시타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V는 지금 E1에 해당되는 거고 I 코사인 시타가 I 코사인 델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필요 없는 걸 좀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델타 E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델타 E하고 이 IC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E하고 IC 관계는 여기 지금 이 임피던스가 전부 뭐예요? 요 요도성 리액턴스다 그죠? 그래서 이 전압에 비해서 IC가 90도 뒤집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여기에 각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델타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E1하고 델타고 위상차를 델타가 아니고 자 E1하고 IC하고 위상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기가 델타고 그죠? 요거는 2분의 델타죠. 자 그래서 우리가 E1하고 요 IC하고의 위상차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파이 빼기 델타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파이 빼기 델타만큼 맞습니까? 자,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델타는 우리가 되는데 이제 실제로 파이에서 요만큼 빼야 되니까 2분의 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델타가 됩니다. 델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적어 보면 자,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P는 E1이니까 그냥 1라고 쓰면 되겠죠. 2에 그 다음에 I의 코사인 2분의 델타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고 그럼 I는 아까 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I는 이렇게 계산을 했죠. I를 또 넣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사인 2분의 델타에 코사인 2분의 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ZS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인 2분의 델타 코사인 2분의 델타를 우리가 사인 델타에 나누기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는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ZS에 이
2의 사인 델타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P가 2ZS2의 제곱의 사인 델타라는 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기준을 지금 E1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E2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E2에 대해서 요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2분의 델타만큼 뒤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그냥 이 부호 없이 그죠?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쭉 쓰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보내고 이런 의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여기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요건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E1 또는 E2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E1을 기준으로 써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나오는 이유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기 활용은 그건 뭐냐? 1라디안당 수수 전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걸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PS는 위에 거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되는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고 사인이 그냥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 말고는 없다. 즉 델타가 변할 때 이 전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죠. 결국은 사실 다 이 세 개가 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위상이 다를 경우에 여기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전류와 이런 전력들이 발생하더라. 그때 1라디안당 이런 수시 전력이 변화는 이렇게 생기더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를 하기 전에 빠르게 요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변압기 병렬 운전은 파주위크라고 좀 외워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파주위크, 고난동무다. 자, 고는 고주파다. 그죠? 고주파. 나는 난조. 동은 동기와 전류. 그 다음 무효 전류. 파형, 파는 파형이죠. 파형. 파형. 주는 주파수. 위는 위상. 크는 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라고 표시하면 요게 위상이죠. 위상. 그죠? 그 다음 요게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들어갔습니다. 주파수. 그 다음 요건 뭐예요? 크기. 마지막에 사인 가는 건 뭐예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파형.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맞아야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는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성 같으면 상위 회전 방향도 맞아야 된다. 그죠? 그때 우리가 틀렸을 때는 파형이 틀리면 고주파가 생기고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가 생기고 위상이 다르면 동기와 전류가 생기고 여기에 수수전력 동기화력 그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면 무효 전류가 생기더라. 하는 것 같다.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락은 우리가 이제 단락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해야 합니다. 무부하 시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시켜요.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 단자 전압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무부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락 시험은 여기 단락 해놓고 나서, 그죠? 단락 해놓고 나서 역시 여기에 계좌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갖다 보는 게 단락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락비를 구하려고 하면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해야 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IF는 계좌 전류겠죠. 계좌 쪽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부터 보면 이 개방했을 때 여기에 IF를 쭉 증가시킵니다. 그죠? 쭉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유기 기전력이 단자 전압이 쭉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포화가 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포화죠. 자기 포화. 히스테리시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화가 됩니다. 그리고 포화되지 않고 요 따라 쭉 올라가는 걸 갖다 우리가 공극선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극선하고 이 무부하 포화곡선하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포화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포화율은 밑에 BC 다시 즉 요거 때 요거의 B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예, BC-하고 예, CC-가 되겠네요. 요것도 고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우리가 포화율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율을 물어보면 그래프에서 요걸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IFS는 뭐냐면 이 포화 곡선, 즉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켰을 때 이게 전압이 전격 전압과 같아지는 계좌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IF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포화 곡선에서 IFS하고 우리가 단자 전압하고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은 뭐냐면 지금 단락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 곡선이. 그럼 단락 곡선에서 FIN은 뭐냐면 요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 우리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IF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전격 전압을 만드는데 무슨 시험에서 무부하 시험에서 만드는 거고 얘는 단락 시험에서 전격 전류를 만드는 전류다 그죠? 그래서 계좌 전류의 FN분의 FS 즉 FN분의 FS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예요? 전격 전류에 대해서 단락 전류가 얼마 되느냐를 갖다가 표시를 하는 거고 조금 이따가 볼 퍼센트 임피던스를 표시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자, KS는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 자, 요거죠, 그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 그다음 요게 위에 거는 뭐예요? 무부하에서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 그죠? 이걸 유도하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는 가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단락 전류는 원래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동기 임피던스 ZS가 이렇게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단락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럼 IS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ZS에다가 여기 기준력을 해주면 되죠. 그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ZS는 XX하고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 얘기.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전기자 반작용으로 자속이 줄어들어 동기 리액턴스 값이 일정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좌 전류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뭐도 올라갑니까? 전기자의 전류도 같이 쭉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무부하 곡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 자기 포화 때문에 이렇게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계좌 전류가 올라가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니까 파이 F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포화로 가지를 않고 아래쪽에서 논다는 거죠. 그죠? 직선 영역에서 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일정하다? 리액턴스 값이 일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포화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값을 갖다가 유지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상전압 E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상전압 E에 대해서 임피던스 강화, 즉 IN의 Z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여기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상전압 E에 대해서 그죠? INZ는 뭐 전격 전류 곱하기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여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IN 대신에 우리가 삼성 같으면 삼성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VN 3I 3EIN인데 요건 상이니까 상관으로 바꿔주면 루트 3EIN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쓰면 IN은 루트 3V분의 P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걸 갖다 여기 IN 대신에 그죠? IN 대신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부터 대입을 한 건 아니고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IN 대신에 지금
IN 대신에 여기는 대입한 건 없네요.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뭐요? 이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바꿔줬고, 여기에 IN 대신에 뭐 넣었다고요? 자, 요걸 넣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V제곱에 PN의 Z 곱하기 10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정의가 단자전압에 대해서 IN의 Z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성간전압으로 바꾸면 여기가 V가 되고, 그죠? 루트 3의 IN의 Z가 되더라. 자, 퍼센트까지 붙이면 1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IN은 이제 이거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V제곱에 PN의 Z 곱하기 100이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전압과 우리가 이 용량을 갖다가 킬로볼트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볼트라고 표현하면은 자, 그러면 킬로볼트를 제거하면 메가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볼트가 되기 때문에 그 메가볼트를 킬로볼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V의 제곱 PNZ 곱하기 100인데 자, 요게 이제 메가볼트니까 킬로볼트로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메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갖다 곱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날아가죠. 그럼 10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10V 제곱의 PNZ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의 PNZ다. 자, 됐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예. 자, 아까 그 다음에 단락비가 IM분의 IS라 그랬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결국 뭐예요?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를 갖다가 나타내요. 그죠? 몇 배냐?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식을 가지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IS는 퍼센트 Z분의 100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단락 용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단락됐을 때 용량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전격 용량에다 단락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우리가 단락 용량하고 전격 용량의 비인데 즉 전격 용량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를 갖다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어디서 보면 좋냐면 지금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죠? 자, 2의 IN Z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여기 IN은 놔두고요. 그죠? 자, 2분의 Z가 뭐예요? IS가 된다. 그죠? IS분의 1 곱하기 100이 된다. 퍼센트. 맞아요? 이렇게 퍼센트까지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IS하고 IN 자리 바꾸고 요거 자리 바꾸면 지금 이 식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퍼센트 임피던스 이 식에서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쓴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전격 용량은 발전기 용량, 기준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고장 전에 발전기에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갖다 우리가 전격 용량이라고 하고 3배 EIN인데 이건 상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성간전압을 나타내면 루트 3V I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단락 용량은 뭐예요? 고장 후에 발전기에서 단락 지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딴 건 똑같은데 뭐예요? N이 S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루트 3V IS가 되고 그래서 이 IS라는 단락 전류는 다른 말로 하면 차단 전류가 되고 V는 뭐 성간전압인 거 알고 계시고죠. 그리고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PS하고 PN 그죠? 이게도 역시 PN 대 PS가 결국 뭐냐?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라 하는 말이 보면 어떻게 돼요? 2하고 3위하고 3위를 지워버리면 결국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죠. IN하고 IS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가 큰 걸 갖다 우리는 철기계를 하는데 자, 수차 기계 발전기는 0.9에서 1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락비가 크다는 뜻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뜻이겠죠. 자, 왜냐하면 단락비가 큰 거는 얘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도 역시 작아야 되고, 그죠?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야 되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보면 효율이 있을 건데, 효율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동전 효율만 생각하십니다. 동전 효율. 동자 들어가는 거, 전자 들어가는 거 효율은 작다. 동전 효율은 작다. 나머지는 다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자,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무부하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 우리가 전압 변동률입니다. 근데 이때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죠? 용량 부하다 그러면 뭐야? 이 IC가 되는 거고 우리가 유도 부하는 IL이 되겠죠. 뭐냐면 이게 진상이 됩니다. 얘가 진상이 됩니다. 진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페란티 현상이라고 있어요. 페란티 현상이 일어나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입력보다 출력적 즉 송전단보다 수전단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오히려 이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부하 지상부하에서는 우리가 이게 0이 되더라. 자, 그리고 요거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무부하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약간 중간에 뭐 수식 틀린 것도 조금 있고 이런데 그거는 제가 고쳐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걸 기반으로 수업 시간에 이미 이제 야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대충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유도를 해드려야 되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고요. 주간 학생들은 자, 유도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요걸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